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의 김탄입니다. 우리 해외 동포 사이에 많은 정치인들이 방문합니다만은 우리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십니다. 동포들의 권익과 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늘 노력해 오셨던 분이죠. 김성건 전 의원이십니다. 노익을 방문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아, 진짜 오래간만이죠. 네, 몇 년 늘 만이죠. 뵐 때마다 늘 맑은 모습이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엔 어떻게 오셨어요? 마침 이제 금년이 그 3.1운동 100주년 네. 해 아닙니까?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그 세계 코리아 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이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한 그 포럼이 있었어요. 이틀 동안. 거기 제가 기조 발제를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이제 문명사적 고찰이라는 좀 거창한 제목을 갖고 한 20분 정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지금 뭐 10여 개 국가의 이제 석학들 또 뭐 미국에 계신 또 우리 교수들도 있고 그래서 뭐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좀 한반도의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가운데 속에서 미국 속에서 콜롬비아 대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주제 발표를 해서 더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마침 또 한국 떠났을 때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 그 판문점에서 아주 빅 이벤트가 벌어져갖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게 또 이렇게 그 맞물려 됐네요. 네, 그래서 뭐 거기 석학들도 다들 흥분해갖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또 어느 때보다도 그 심포지엄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면서 많은 보람을 가지셨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한반도에 이 과연 평화가 오느냐, 통일이 오느냐, 그런 바람이 올 것이냐, 부정반 또 긍정반이었는데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역사적으로 최초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를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누가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연출을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 역사의 큰 흐름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대의 어떤 운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 우리 그 한반도의 그 이제 그 6.25 전쟁을 그 정점으로 해서 이제 세계사의 큰 냉전이 이제 다 와해되고 마지막 분단 국가가 저희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의 이 분단을 정리하면서 이 그동안에 좌우로 갈라졌던 이 세계 진영이 이제는 대중을 향해서 화해의 시대로 이제 가는 막 그런 과정에 있는 하나의 장면들이다. 그래서 뭐 이거는 하나님이 쓰신 그런 연출의 작품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북미회담이 1차, 2차 이루어지고 또 남북회담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은 이번처럼 이렇게 많은 세계 국민들이 세계인들이 흥분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뭐 이게 또 몇 개월부터 준비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인데 어떻게 보면 독일의 베를린 장벽도 정말 갑작스러운 거였거든요. 그 당시 독일 총리도 그렇게 될 줄 몰랐다고 하는 것만큼 그래서 뭐 한국의 어떤 선지자도 그런 얘기들을 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한반도 통일도 어느 아침에 일어났더니 통일이 되었더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지만 이것이 갑자기라고 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초석이 계속 물론 그렇겠죠. 놓아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기화하는 게 한꺼번에 기화하는 것이 아니고 50도, 60도, 70도 올라가서 100도가 되면 끓어서 기화하듯이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그 쌓여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물론 하늘이 도와서 하는 일도 있지만 거긴 또 국민들이 또 정치 지도자들이 꾸준히 힘을 합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그
인위적인 것도 분명히 네. 있죠. 그래서, 이런 변화의 바람이 한국에 좀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까요? 저는 남한이나 북한이나 네, 지금 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뭐 사정은 다 다르지만 특히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뭐 요즘 와서 더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동안에 뭐 중국도 많이 나가고 뭐 동남아도 많이 나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인건비 문제라든지 어쨌든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 구조 자체가 더 이상 성장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경제 성장도 옛날에는 막 10%대였는데 네. 요즘은 요즘은 뭐 2, 3%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남북 경협이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이 자원과 노동력, 이것이 힘을 합하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도 한반도 평화 통일만 되면은 몇십 년 내로 1인당 GNP가 아마 미국 다음으로 될 수도 있다. 세계 2위의 국가, 네네네.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가 된다라고 그렇죠. 보고서를 했죠. 네네네. 발표를. 그 뭐 사실 그 믿어지지 않는 네, 사실인데 사실 우리 한반도가 그 위치가 세계 제2위의 지금 경제 국가인 중국하고 네, 제3의 국가인 일본 그 사이에 네. 딱 있거든요. 그렇죠. 그 대륙권과 해안권 딱 길목에 있는데 그동안 전쟁의 시대에는 이게 어쨌든 비극적인 네. 위치였지만 네. 무역과 평화의 시대에는 정말 황금 같은 음,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다. 음. 그래서 저는 뭐 그 뭐라 그럴까 그동안은 암흑의 시대였다 네. 그러면은 이제는 새벽으로 밝은 시대로 가고 있다. 그 길목에 우리가 서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통일은 좀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지만 평화의 바람만 좀 더 그렇죠. 거세게 온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경제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충분히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습니다. 세계에 네. 우뚝 서는 그야말로 음, 껍데기만이 아니라 알찬 알맹이 곡식까지 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변화의 바람을 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3자 판문점 만남은 그야말로 세계사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해도 딱 제목을 정해도 되겠네요. 저는 문명사적인 네. 전환이다. 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번에 심포지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네. 정치적인 갈등이 너무 심해요. 한국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네. 한반도 평화를 어렵게 만든 여러 가지 내외적인 원인이 있는데 네. 물론 국제적인 것도 있죠. 네. 뭐 북미 간의 불신의 벽이 너무 높았다든지. 그런데 저는 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대외 정책이 잘 되려면은 국내에서 이걸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외교를 잘해도 국내 정치가 이 외교를 받쳐주지 못하면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 정책은 뭐 어느 나라든지 정말 바이파티san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좌우로 그냥 휙휙 바뀌는 예. 그러니까 북한하고 대화하기도 어렵고 통일 정책을 꾸준히 일관성 있게 나가기가 어려웠는데 지금도 사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뭐 자유한국당이 발목 잡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쪽에서는 또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한반도의 자유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한반도의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평화로 가야 되고 그렇죠. 다 통일하기를 원하고 그렇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리고 정말 그 요즘 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 케미가 잘 맞는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네. 이런 기회를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어쨌든 국내적으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좀 어떻게 해서든지 의견을 좁혀서 이것이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분위기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지금 이제 우리 김성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분이야 그렇다 치지만은 이 한반도에 대한 평화 문제, 네, 북한에 네. 대한 문제만큼은 당리당략보다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세계 평화사적인 면에서 좀 접근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우리 김성곤 의원님께서 역할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오셨고 네, 또 네. 사단법인 평화재단에서 또 그동안 네. 활동을 해오면서 네. 또 이사장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 네, 네. 정치계 재개를 하시더라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속돼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국회에서 4대 4선을 하시면서 국방위원장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네. 2006년부터 8년까지 국방위원장을 했었죠. 뭐 예산 결산이라든가 네. 국토위원이라든가 외교통상위원회도 네, 있었지만은 네, 네. 특히나 이제 국방위원장도 계셨기 때문에 네, 네. 대한민국의 국방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로 외교안보 쪽 일을 네. 많이 하게 됐어요. 네, 네. 늘 네. 이제 뭐 우리 김성권 의원께서는 제동포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또 깊은 관심,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 저희 가족들이 일단 뭐 재외동포로 많이 살고 있고요. 미국, 네. 캐나다 이쪽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재외국민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당에서 저한테 이 재외동포를 전담하는 국회의원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금년이 꼭 10년 됐네요. 2009년부터 시작을 해갖고 재외동포 업무만 어떻게든 뭐 하여튼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재외동포들끼리만 투표하면 내가 대통령도 되겠다. 네. 네. 이런 농담도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네. 우리 김성권 의원께서 그런 활발한 활동, 재외동포들에 대한 권익이라든가 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재외국민 선거가 입법화돼서 이제 실적으로 시행이 돼가지고 네. 벌써 이제 내년이면 네 번째, 다섯 그렇-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대선을 두 번 했고 총선 그렇습니다. 두 번을 했고 네네. 그러니까 재국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그 실질적으로 많은 이제 노력을 해 오셨던 것으로 네. 실적으로 그래 왔고 네네. 다양한 제도들을 또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 오셨고 네네. 이거는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 수십 개 나라 다니셨죠? 그렇습니다. 네네. 하여튼 뭐 지구를 뭐 수십 몇 바퀴 바퀴. 돌았죠. 뭐 네. 네네. 제가 듣기로는 30바퀴 정도 나갔다고 할 뭐 정도로 그건 조금 예. 과장됐고요. 그만큼 열심히 네네. 하셔서 재동포들의 권익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네네.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김성권 전 의원은 어떤 분인가 네, 뭐 네. 설명을 하려면은 네. 이 시간에 다 모자르겠습니다만 네네. 여수에서 여수에서 국회의원을 네 번 네 번 하고 하셨잖아요. 지난번 이제 강남에 와서 제가 나왔다 강남에서 떨어졌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강남갑 위원장이시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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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은 로버트 김의 네. 동생, 네. 로버트 김 선생의 동생인데 네. 로버트 김 선생님은 미국의 정보기관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다가 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셨다가 네. 나중에 이제 지금 나오셨는데 네. 네. 참 훌륭하신 분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의 동생분 글쎄 이제 이제 우리 참 김성권 그 얘기 나올 의원님이시랍니다. 때마다 참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렇죠? 불편하기도 한데요. 네네. 물론 저희 가족이기 때문에 네. 제가 미국에 여기 와서 공부를 하게 된 것도 뭐 네. 저희 형님의 도움이 있었었고, 네. 근데 이제 저희 친형님이신데 미 해군 정보국에서 오랫동안 일을 그렇죠. 했어요. 그러다가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한국 대사관에 네. 국방무관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친해지면서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데 우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좀 정보 교류가 좀 어려운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때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이 있었을 그렇죠. 때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 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미국 법을 따르는 것이 맞죠. 네. 그러니까 미국 동포들도 이제 저 형님 걸 따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미국 법을 준수해야 네. 되는데 그 당시 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좀 그런 정보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 정부에 필요한 정보를 저희 형님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정보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약간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뭐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뭐 벌 받는 거는 뭐건 어쩔 수 그게 없었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네, 네.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글쎄, 당하셨던 뭐, 네, 글쎄 이제 뭐 것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네, 네. 음,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고생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네, 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지금은 건강히 계시고요. 네, 지금은 뭐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갔고 네, 네. 가족들하고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네. 미국에서는 우리 김성근 그 의원께서는 공부하셨잖아요. 템플 대학에서 공부하셨나요? 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한 10년 동안 네, 템플 대학에서 네. 종교학 공부라는 걸 한 10년 동안 했죠. 그렇죠. 네. 석박사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본래 국문과 출신이시잖아요. 사학과를 했어요. 사학과세요? 역사. 네, 국문과가 아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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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또 대학에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근데 뭐 그동안에. 지금도 뭐 강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 네. 그런데 사설위원 끝나시고 나서 강남갑에 출마하셨다가 아쉽게 근소한 표로 낙선하셨죠. 네, 네, 네. 보통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강남에서 네. 출마한다라는 것은 매우 힘들었는데 비록 낙선을 하셨지만 아주 근소한 차였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지지를 하셨던 분들한테는 매우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그러니까 뭐 강남이 서울에서 제일 보수적인 동네거든요. 제일 비싼 아파트도 많고 그렇죠. 외제차 많고.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음. 어쨌든 뭐 지난번에 그래도 또 많은 유권자들이 표를 주셔갖고 네, 네. 하여튼 뭐 그러나 어쨌든 뭐 한 표라도 떨어진 건 떨어진 거니까. 그래서 내년 21대는 어떻게 다시 지금 다시 한번 재기하실-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내년에는 반드시 돼야 되고 될 거라고 이렇게 이제 믿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재외동포 업무는 이거는 제가 좀 다시 챙겨야 되겠다는 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네. 다시 국회에 입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동포들을 위해서요. 네, 이건 네. 당을 떠나서 네, 네, 네. 또 내가 개인의 누구를 취지를 떠나서 네, 그 네. 누구보다도 재외동포들에 대한 제도라든가 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민을 하시고 네. 또 그 제도를 만들어 오셨고 네, 준비를 네. 해 오셨기 때문에 네, 네, 네. 지난번에 아쉽게 낙선하면서 이 부분이 좀 딱 끊겼었는데 네, 네, 네.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새로운 입법화되고 네, 네.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네, 네. 우리 김성근 의원께서 다시 네, 네. 국회에 입성을 하셔서 네. 재외동포들에 대한 제도 문제, 네. 법안 문제들을 좀 더 실현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뉴욕 총영사하고도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선천적 복수 국적 문제 네, 여전히 동포들의 가장 큰 문제인데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시대도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혈통주의적 국적법을 아직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서 생활할 사람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뭐 과거에 어떤 뭐 부모가 한국인이었건 뭐 어쨌든 그런 걸 다 떠나갖고 네. 당사자가 미국에서 살면은 그는 미국 법에 따라서 네. 하도록 하고 그러나 한국 와서 살겠다 그러면은 또 뭐 그건 또 네. 병역을 하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 자기도 모르게 어쨌든 뭐 좀 뭐냐 그 나이가 넘어갔고 그 국적 이탈 기회를 놓쳤는데 뭐 30 몇 세까지 계속 네. 그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좀 손을 봐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동포들의 네 큰 사실 그 바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해당되는 가족들한테는 큰 어려움을 겪고 그렇죠. 있고요. 네, 네, 그 네. 당사자들한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글로벌 시대에 우리 그 청소년들이 네, 그야말로 우리 그 민간 외교라고 네, 하면서 네, 또 네. 인재 영입이라고 하면서 네, 네, 그런 법적으로 다 막아놓고 나서 네, 하는 네. 모순이 아니느냐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누구보다 잘 알고 네, 계시기 때문에 우리 네, 김성근 전 네. 의원께서 이제 다시 재입성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현실화될 수 도와주십시오.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동포들한테 네. 이제 21대 내년 총선을 이제 앞두고 또 네. 다시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네, 네. 동포들한테 하실 말씀 좀 있으실 것 네, 같아요. 네. 하여튼 뭐 그 재국민 투표가 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반드시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네. 정치인들 중에 재동포에 대해서 좀 그 이해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 또 재동포들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그 현실성 있는 공천하시는 분들을 네. 재동포들 손으로 좀 국회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네. 해주시고 그리고
투표권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아직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에 네. 한반도 평화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사실 미국 동포가 차지하는 그 뭐라 그럴까 이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옛날에 그러셨어요. 우리 김성건 의원께서 해외 동포 지역구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넓은 지역구다. 250만 정도가 그렇죠. 실제로 유권자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 뭐 네.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재동포들의 그 조국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미국에서의 영향력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살려 나가면은 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한반도 평화 문제도 그렇고 네. 또 재동포들의 권익 향상도 그렇고 또 한미 간의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 뭐 교류라든지 그렇죠. 하여튼 뭐 여러 가지의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고 이것이 본인들한테도 네. 여러 가지 새로운 뭐 직업을 창출한다든지 비즈니스 한다든지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렇습니다. 뭐 많이 바쁘시겠지만은 네네. 그동안에 오셨던 해외 동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권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요. 네네. 좀 너무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금방 갔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네. 지금부터 사실상은 네. 재미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네네. 좋은 결과를 가지시고요. 내년 네. 총선에서 네. 그때 꼭 방문하시면 네네. 그때는 좀 더 네. 구체적이고 많은 얘기를 좀 네, 나눌 수 네, 있도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피곤하시고 바쁘신데 누이골 방문하신 가운데 네. 자리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김성건 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우리 동포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우리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늘 노력해 오셨던 분이다. 그래서 그런지 따뜻하고 편안하고 그런 반가운 손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포들의 권익 향상에도. 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